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주주님들. 이 HLB 하면 우리가 리보세라니 좀 크게 중요시 볼 수가 있겠죠.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른 자회사들도 좋은 상승을 나타내 줬었는데, 이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이 중요한 신약 개발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AACR에서 현재 공개 예정 준비 중인 이 신약은 과연 어떤 부분인지, 현재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부상 중인 이 신약은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이 HLB 테라퓨틱스 즉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무엇보다 이 HLB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보세라닙을 좀 빠질 수가 없는데,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기업 가치가 공방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기에는 이 영향권이 좀 바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신약 개발 전문 계열사로서 이 주로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내, 임상 완료 등 가장 근시일 내 이 굵직한 성과 도출이 된다는 점에서 상승 동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리보설라닙보다는 우리가 테라퓨락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현재 상승 동력으로 봐야 되냐? 이 별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이 안과 질환 및 그리고 이 항암제 부분에서 성과가 좀 많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 RNG 이구는 임상 3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. 이 신경 영양성 감막염 치료제로서 이제 눈과 관련된 이 안과와 관련된 부분과, 그리고 이 OKN007 현재 임상 2상을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는데, 이 부분은 이제 재발성 교모세포종 치료제로서, 이 재발성 교모세포종이 뭐냐? 바로 생존율이 3% 미만에 그치는 이 뇌종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HLB 그룹은 이 HLB 테라퓨틱스와 함께,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이 엘라베아 테라퓨틱스가 이 4월 5일 올해 이제 이번 달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암 연구 학회인 이 AACR에서 이 각각 연구를 발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. 이번 발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모세포종 을 적응으로 하는 이 OKN007과 그리고 테모졸로 마이드 이 이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인데, 현재 중간 분석 이후 추적 관찰로 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. 이런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, 5월 30일부터 열리는 이 아스코에도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재료 이 자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, 현재 이 교모세포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율이 3% 미만에 그치는 뇌종양인데, 현재 로슈의 아바스틴과 그리고 머크의 테모달이 식약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15년간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이 좀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암이 저산소 환경을 유발을 하고, 그리고 그 치료제의 혈관 장벽 통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HLB 테라퓨틱스는 신약 후보 물질인 이 오케인 007로 이 저산소를 유발하는, 보신 것처럼 이 HIF 이 1알파를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였고, 이 BBB를 일시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이 약물 효과를 더 큰 폭으로 올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볼 봐야 되냐? 이 OK007 같은 경우 있는 것처럼 이 임상에서 이 두 명의 CR과 그리고 75.8%에 이르는 6개월 생존 환자 비율을 기록하면서 현재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부상 중에 있습니다. 약물 효과가 굉장히 대단하고, 이 앞으로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더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는 이 환자와, 그리고 이 CR 같은 게, 이제 CR이 뭐냐? 바로 이 치료 판정 기준을 나타내는 이 용어의 하나입니다. 즉, 암 치료 후에 이 검사에 있어서 암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예요.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두 명이라는 기록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호재가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이 RNG 요구는 2025년 식약 허가를 신청을 했고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데,
죄송합니다. 2025년에 이제 식약처가 신청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주가가 리보셀라니까 그리고 오케이는 007, 이 RNG 259, 그리고 AACR, 이 아스코 이 정말 많은 이슈거리도 많고 호재거리도 많습니다. 현재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상승 동력을 우리가 좀 크게 눈여겨봐야 된다. 이 기술이 과연 어떤 그림을 이어나가는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차트를 봤을 때 이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, 퓨틱스 같은 경우 보시면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과거에도 이 15,700원, 15,700원에서 600원 구간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저항받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도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타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이 15,700원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큰 저항 라인이 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그럼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약간 먼 시간이긴 합니다. 먼 시간임에도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보자면 이 12,500원 부근 과거에 지지 라인이 됐고 또 저항 라인이 돼줬던 이 12,500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모습에도 이 12,500원 부근까지 터치를 하려다가 이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 주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.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모습에 있어서 이 12,500원 부근까지가 심리적인 지지 라인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 HLB 테라퓨틱스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 HLB에 좀 영향이 있었어요. 이걸 보시면 이 HLB 또한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주가가 21선까지 깨고 좀 크게 하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회사 이 HLB 테라퓨틱스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무리인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이 구간, 이 14,200원 구간, 솔직히 이제 소폭 구간이고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좀 크게 보긴 어려운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 과거의 지속적인 저항대였던 이 15,700원, 15,600원 구간을 돌파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HLB 테라퓨틱스 같이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HLB 테라퓨틱스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